테슬라 FSD V1포 역대급 논란, 엔비디아 로봇공학 총괄이 직접 몰고 충격 발언, AI가 인간을 완전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저입니다. 오늘 진짜 미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 테슬라 FSD 아시죠? 완전 자율주행 기술. 그런데 이번에 버전 14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엔비디아에서 로봇공학을 총괄하는 짐 펜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다 라고 선언해버렸거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태조가 더 열심히 달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짐 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엔비디아에서 로봇공학 디렉터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엄청 핫한 프로젝트 GR00T 이거 들어보셨어요? 프로젝트 그루트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진짜 야심차게 밀고 있는 물리적 AI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로봇이랑 AI가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테슬라 FSD V1포를 직접 타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사실 테슬라를 소유하는 건 되게 늦었대요. 근데 FSD V1포를 테스트하는 건 가장 빠른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인생에서 처음으로 AI가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물리적 튜링 테스트가 뭔지 궁금하시죠? 원래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계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채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AI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면 그 AI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라고 보는 거죠. 요즘 나오는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들은 이미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짐 펜이 말하는 물리적 튜링 테스트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단순히 말로만 인간처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운전이라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에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단하고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신호를 보고 보행자를 피하고 날씨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걸 인간 운전자처럼 자연스럽게 해내는 게 바로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라는 거죠. 짐펜이 X에 올린 글을 보면 진짜 감동이 느껴져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튼 하나만 누르고 뒤로 기대 앉았는데 신경망 네트워크가 운전하는 건지 사람이 운전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로봇 학습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술의 뒷면을 다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발언인지 아시겠죠?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짐펜이 말하길 로봇 학습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보면 여전히 마법 같다고 느껴진다. 는 거예요. 처음엔 완전 비현실적이고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그 다음엔 그게 일상이 되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처럼 이제 그게 없으면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완전 공감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진페는 이어서 이렇게 인류가 신과 같은 기술에 재배선되고 접착된다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와, 이 표현 진짜 강렬하지 않나요? 재배선된다는 게 우리 뇌가 이 기술에 맞춰서 아예 새롭게 구조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엔 선택이었던 게 나중엔 필수가 되고 결국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X에 바로 답글을 달았는데 FSD V14를 타면 감각적인 지능이 성숙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라고 했대요.
센티언스,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 능력이 성숙해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테슬라 AI를 오늘날 최고의 실제 세계 AI라고 칭찬했어요. 리얼 월드 AI, 그러니까 실험실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도로에서,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작동하는 AI라는 거죠. 자,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분인데, 이 기사가 올라온 게 2025년 12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라는 거죠. 21분 전에 발행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진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예요. 진펜의 경험담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는 자신이 테슬라를 소유하는 데는 늦었지만 FSD V14를 경험하는 데는 가장 빠른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가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때 일반 고객들한테 바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테스트를 하거든요. 진펜 같은 업계 전문가들한테 먼저 경험하게 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 사람의 의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팬이 강조한 부분이 또 있어요. 자신은 로봇 학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프로젝트 GR 007를 이끌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프로젝트 GR 007T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범용 로봇을 위한 기초 모델이에요. 로봇이 인간처럼 실제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물리적 AI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테슬라 FSD V14를 타보고 나서 이건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AI다 라고 선언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그냥 마케팅 멘트가 아니에요. 진짜 기술적으로 엄청난 돌파구를 이뤘다는 거거든요. 원래 튜링 테스트의 배경도 좀 알아볼게요. 앨런 튜링은 1950년에 이 테스트를 고안했는데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지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엄청났거든요.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 대신에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 대화를 통해서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그 기계는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이 테스트는 자연어 처리랑 기계학습 분야에서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했고, 요즘 나오는 대형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것들은 이미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AI랑 대화해 보면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진펜이 제시한 물리적 튜링 테스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에요. 인간처럼 대화하는 능력이랑 실제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대화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운전은 실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속도, 거리, 마찰력, 관성, 이런 모든 물리적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운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조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운전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보행자의 행동을 예측해야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업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운전면허 따는 데만 몇 달씩 걸리잖아요. 진펜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게요. 그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라고 시작했어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뒤로 기대 앉으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경망이 운전하는 건지 사람이 운전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표현도 진짜 핵심이에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운전하는 건데 그게 인간 운전자랑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끄럽게 차선을 유지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가속하고 감속하고 자연스럽게 코너를 돌고, 이 모든 게 인간 운전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요. 진펜은 로봇 학습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냐면 마술을 보는 관객이랑 마술사의 차이잖아요. 관객은 신기해하지만 마술사는 트릭을 알고 있으니까 신기해하지 않죠. 근데 진페는 트릭을 다 아는데도 여전히 마법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여전히 마법처럼 느껴진다는 표현, 이거 진짜 생생하지 않나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회전할 때 핸들이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가고 차선을 바꿀 때 미묘하게 조정되고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진펜의 다음 문장이 정말 철학적이에요. 처음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다음엔 일상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처럼 그게 없으면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게 정말 정확한 관찰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서리얼, 비현실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은 거죠.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루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기했던 게 이제 당연해지는 거죠. 매일 출퇴근할 때 FSD를 쓰다 보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진짜 중요한데 스마트폰처럼 그게 없으면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액티블리 허츠, 그러니까 단순히 아쉬운 게 아니라 진짜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하루만 살아보세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정말 강렬해요. 이렇게 인류가 신과 같은 기술에 재배선되고 접착된다는 거예요. Rewired and glued to godlike technologies. 재배선된다는 표현이 진짜 적절한 게 우리 뇌의 신경회로 자체가 이 기술에 맞춰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접착된다는 건 이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반응도 빼놓을 수 없죠. 머스크는 FSD V1포를 경험하면 센티언스, 즉 감각적 지각 능력이 성숙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센티언스라는 단어가 진짜 무게감 있는 표현인데 이건 단순한 인공지능을 넘어서 어떤 의식이나 자각을 가진 존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물론 머스크가 FSD가 의식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걸 강조한 거겠죠. 센티언스가 성숙해진다는 표현도 재밌어요. 메이처링,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FSD는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거든요. 테슬라 차량들이 도로에서 수집한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모두 이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테슬라 AI를 오늘날 최고의 실제 세계 AI라고 불렀어요. 베스트 리얼 월드 AI.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험실에서 잘 작동하는 AI랑 실제 세계에서 잘 작동하는 AI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 세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날씨도 바뀌고 도로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다른 운전자들의 행동도 제각각이죠. 테슬라 FSD가 대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전 세계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안개 낀 날, 밤에, 낮에, 고속도로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온갖 상황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모두 AI를 학습시키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 규모의 실제 세계 데이터를 가진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이 기사의 크레딧에 그록 이매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이미지나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공한 곳인 것 같아요. 그록은 X에서 개발한 AI 시스템이거든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물리적 튜링 테스트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정표냐면 이제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고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세계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AI의 역사에서 엄청난 진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챗GPT 같은 AI는 대화는 잘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FSD는 실제로 차를 운전해요. 무게 2톤이 넘는 쇳덩이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안전하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진펜이 엔비디아에서 프로젝트 GR00T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이 맥락에서 중요해요. 프로젝트 GR00T
IoT는 범용 로봇을 위한 기초 모델인데 결국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인간처럼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짐 펜펜은 이 분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테슬라 FSD를 보고 이게 바로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번째 AI다 라고 선언한 거죠. 엔비디아랑 테슬라의 관계도 흥미로워요.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AI를 학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위에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두 회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합쳐져서 이런 놀라운 결과물이 나온 거죠. FSD V14가 이전 버전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테슬라는 FSD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전시켜 왔는데 버전 14는 특히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더욱 개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엔드-투-엔드라는 게 뭐냐면 카메라에서 입력받은 영상이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향과 가속 제동 같은 제어 명령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더 빠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가능한 거죠. 이전 버전들은 아직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이 판단을 못 내리거나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V14는 그런 순간들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짐펜이 사람이 운전하는지 AI가 운전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비전 시스템도 진짜 대단한 게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은 라이다라는 레이저 센서를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만 사용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인간도 눈만으로 운전하는데 왜 AI가 카메라만으로는 안 되겠느냐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 온리 카메라만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라이다는 비싸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단해요. 만약 카메라만으로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자율주행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짐펜의 표현 중에서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라는 부분도 진짜 현실적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위험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엄청 많고요. 근데 FSG가 있으면 그냥 버튼만 누르고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뒤로 기대 않는다는 표현도 좋아요. 레이백.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게 몸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운전대를 꽉 잡고 긴장할 필요 없이 그냥 승객처럼 편하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율주행의 목표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AI를 책스타의 실제 세계 AI라고 부른 것도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테슬라는 실제 도로에서 가장 많은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매일 수백만 마일을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 규모는 다른 어떤 자율주행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웨이모 같은 회사들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차량 대수도 훨씬 적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전 세계 곳곳에서 온갖 도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테슬라의 강점이에요. 짐펜이 인류가 신과 같은 기술에 재배선되고 접착된다고 한 표현. 이거 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 재배선됐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같은 일이 자율주행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게 생각하듯이 미래 세대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걸 보면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정말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교통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졸음운전, 음주운전, 부주의, 과속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AI는 졸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항상 집중하고 속도 제한을 정확하게 지키니까요.
교통체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 신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정체가 줄어드는 거죠. 주차 공간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차가 알아서 주차하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요. 도심의 귀한 땅이 주차장으로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훨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운전 능력이 없어도 자율주행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이동의 자유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거죠. 물론 우려도 있어요.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이죠.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 배달기사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예요. 보안과 해킹 문제도 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AI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런 트롤리 딜레마 같은 문제들도 논의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멈출 수 없어요. 짐펜과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이미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운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이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거죠.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GR 007T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범용 로봇이 인간처럼 실제 세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온갖 곳에서 로봇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테슬라 FSD V1포는 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예요. 진펜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인정한 기술이거든요. 이제 정말 자율주행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 차를 타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직 불안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태조가 다 읽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 보셨나요? 테슬라 FSD V1포가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엔비디아 로봇공학 총괄 진펜의 평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반응까지 싹 다 알아봤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이었죠? 이런 최신 기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